대한민국 성인 한 명이 1년간 마시는 커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 한 통계에 따르면 무려 370잔 정도나 된다고 한다. 문제는 커피 원두에서 커피액을 추출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커피 찌꺼기가 재활용해서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그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세워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커피 찌꺼기는 일반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자원. 그렇다면 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을까?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일상이 되어버린 것. 바로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음료 커피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참으로 대단한데 전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수만 해도 약 9만 개에 이른다. 이는 약 5만 개 정도인 편의점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5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2015년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주당 가장 많이 섭취했던 건 쌀밥이 6.4회로 3위, 배추김치가 10.4회로 2위, 그리고 커피가 11.6회로 1위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녀가 하루에 1.7잔 커피를 마신 셈이다. 이는 커피 전문점과 관련 커피 제품의 시장 규모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약 4.9조였던 커피 판매 시장의 규모는 2015년엔 약 5.7조로 그리고 2016년엔 약 6.4조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곡로에 위치한 국내 커피 매출량 1위 커피 전문점.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커피를 즐기기 위해 찾은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진한 커피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선 한국인들이 밥보다 많이 먹는다는 커피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실까? 하루에 4잔 정도 마십니다. 한 5-6잔 물 대신에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커피. 그렇다면 이곳에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커피가 만들어지며 몇 잔이나 판매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커피를 내릴 때마다 커피 찌꺼기는 얼마나 나오는 걸까? 저희가 하루에 판매되는 음료 중에서 아메리카노 약 250잔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한 번 추출할 때마다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약 20g 정도 나오게 됩니다. 원두를 한 번 추출해서 커피를 내릴 때마다 약 20g 정도의 커피 찌꺼기가 고스란히 생기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하루에 약 250잔 정도. 이를 다른 종류의 커피와 모두 합하면 하루에 약 600잔 정도의 커피가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곳에선 이를 잘 모아서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고 있다. 보통 업체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져가게 되는데 한 번 가져갈 때마다 5kg에서 10kg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은 40kg에서 한 100kg 정도 그 정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2014년 기준 약 10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것이 일반 생활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점이다.
지금 커피 찌꺼기가 음식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고 생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커피 전문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면은 뭐 2014년도에 그 20리터짜리가 45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23억 원을 사용한 금액을 지불하고 봉투를 사서 사용한 셈이었던 거예요. 네. 커피 한 잔이 나오기 위해 대부분의 원두는 버려지고 있다. 커피 원두 중 오직 0.2%만이 커피를 내리는 데 쓰이며 나머지 99.8%는 찌꺼기가 된다. 이 커피 찌꺼기가 계속 발생하고 그냥 매립된다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커피 찌꺼기를 처리할 때 1톤당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만 2천 톤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 11,000여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커피 찌꺼기의 대부분이 그냥 버려지거나 방향제와 탈취제 등으로 소소하게 재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조차 그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꾸준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렇다면 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자원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상당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봤다. 바로 광주과학기술원이다. 몇 년 전 이곳의 연구진들은 커피 찌꺼기로 차세대 고온형 연료전지인 탄소연료전지를 구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계속해오고 있다. 우리는 연구진에게 커피 찌꺼기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과연 커피 찌꺼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조금 전에 한 실험은 커피 찌꺼기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에서 40 정도까지 해서 넓은 범위에서 픽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구성성분인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들의 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통해서 커피 찌꺼기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나무 껍데기나 뭐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커피 찌꺼기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연료화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이렇게 커피를 결국 마시고 남는 이 커피 찌꺼기를 바로 연료로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화극에 커피 찌꺼기를 올려놓고 반대쪽 환원극에 산소 혹은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산소 혹은 공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산소를 통해서 이 전해질로 산소 이온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연료극에서 연료랑 산소 이온이 만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뽑아서 저희는 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탄소로 구성된 커피 찌꺼기가 산소를 만나 산화되면 고순도의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원리다. 자연 건조한 커피 분말을 에틸렌 글라이콜과 섞어 젤 상태로 만들고 이를 단전지에 올린 후 알루미나 반응기에 넣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탄수원보다 성능이 120% 향상된 전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기존 탄소연료전지는 단전지, 즉 연료전지 구성 성분 위에다가 탄소를 바로 올리는데 이 경우 탄소 침적, 즉 이 단전지 표면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 커피 속에 있는 원소, 수소 같은 원소를 통해서 이런 침적이 일어나는, 이런 열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커피 찌꺼기는 수소와 탄소, 산소 등의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수한 탄소만 얻기 위해서는 열 처리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
즉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한 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혹은 배터리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등을 통해서 카본, 탄소 성분으로 커피 찌꺼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는 참나무를 1200도 이상의 가마에 넣어 참수출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참나무를 태우다 가마 내부의 산소를 차단시키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무는 탄소 덩어리인 수추로 변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실험 용도에 맞게 커피 찌꺼기의 열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이 커피 찌꺼기의 성분 혹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반적으로 900도에서 한 반나절 그 이상을 진행합니다. 열 처리 전후의 커피 찌꺼기를 살펴보면 색깔과 입자의 크기가 달라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보였던 픽들이 사라지고 무정질 탄소의 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 처리 과정을 통해 무정질 탄소로 만들어낸 커피 찌꺼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까?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그 열 처리가 끝난 커피 찌꺼기를 이제 그 커피 찌꺼기가 카본이 되는데 그 카본 성분을 전극으로 만들어서 배터리를 조립한 과정입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리튬황 배터리는 작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현재 리튬형 배터리가 적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캐소드가 여기 있다는 거죠. 맞아? 방금 제조한 전지는 리튬황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리튬황 배터리는 보통 이제 리튬이온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황 배터리를 실험용 기구에 끼우니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커피 찌꺼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이 커피 찌꺼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황입니다. 리튬황 배터리에서 용량을 실질적으로 내는 물질은 황인데 이 황이라는 물질은 정기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잘 통하는 탄소와 제대로 접촉이 잘 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탄소가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리튬황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재료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실질적으로 두세 배 큰 용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잘 개발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을 2배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기자동차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150km에서 200km까지 주행거리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리튬황 배터리는 약 300에서 400km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주도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용 교수. 커피 찌꺼기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가 앞으로 그려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중소규모의 커피숍에서 비상전원용 일종의 전력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응급사태,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응급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활용처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예전에 사용했던 저희가 보일러 모양 또는 저희가 난로 모양으로 잘만 만들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낭만도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일정한 양의 커피 찌꺼기가 모두 소비될 때까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 커피 찌꺼기를 연료 전지 반응기에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배터리처럼 충전 과정 없이도 전기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에 수입된 커피 원두는 약 13만 9천 톤으로 2004년 대비 62%나 증가했다. 이렇게 해마다 커피 수입량과 커피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커피 찌꺼기의 발생량과도 비례한다. 최근엔 이 커피 찌꺼기가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커피 제조 공장. 액상 추출 커피를 제조하는 이곳에서는 한 달에 약 10톤 분량의 커피 제품이 생산되며 이를 만들면서 약 5톤가량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커피 찌꺼기의 처리가 늘 골칫거리였지만 2017년도부터는 재활용 업체와 연계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2017년도 6월 달부터이고요. 저희가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검색하고 찾던 중 6월 달부터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경우 매일같이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용 봉투를 구입해 처리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도 무시 못할 금액이었다. 공장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식품 공장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수시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처리가 되니 깨끗한 면이 있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100여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저희가 버려지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활용 업체로 수거되는 커피 찌꺼기. 그 양도 굉장해 보이는데 한 번에 나가는 양만 해도 1톤 가까이 된다. 근데 얘 주기는 어느 정도고 양은 얼마큼 되나요? 일주일에 2번 6통씩 1600kg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커피 찌꺼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자원화되는 것일까? 커피 찌꺼기를 실은 트럭을 따라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업체.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이곳은 지난 2010년도부터 이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퇴비로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다. 커피 전문점과 커피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수거를 하고요. 2,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올 때 1톤에서 한 1.5톤 되고 1년으로 치면 한 100여 톤 정도 양이 됩니다.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밑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낫을 꺼내든 조호상 대표. 빈 공터에 자라난 풀들을 아낌없이 베어낸다. 바로 환경부 지정 유해식물인 돼지풀이다. 커피 찌꺼기만 가지고는 좋은 퇴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 가루라서 통기성이 없어서 발효가 되기 전에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유기물질을 집어넣는데 여러 가지를 넣어요. 볏짚도 넣기도 하고 뭐 폐면을 넣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넣는데 이거는 우리가 돼지풀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돼지풀은 외래식물이라 쓸모없는 풀이기도 해 퇴비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피 찌꺼기를 그대로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식물에 해를 줄 수 있다. 기름 성분이 있는 커피 찌꺼기를 그냥 식물한테 주게 되면
이 기름을 분해하기 위해서 흙 속에 미생물들이 기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 기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식물이 이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커피 찌꺼기를 많이 넣게 되면 건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에 장애를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커피 찌꺼기를 그냥 줬을 때 발효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식물에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식물들이 죽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퇴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설 한쪽으로 가보니 퇴비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식물을 배양한 후 버리는 배지를 퇴비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아까 그거는 이제 그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배지로 한번 쓰고 나서 버리는 거를 그냥 퇴비로도 쓸 수 있는데 더 많은 양의 커피 찌꺼기를 같이 해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폐배지를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숙한 퇴비가 되려면 한 달가량을 발효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열흘 정도 발효시킨 상태. 커피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고 군데군데 흰색 물질이 섞여 있다. 그 커피 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커피 향이 어떻게 해서 안 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유기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퇴비를 분해하는 고온 미생물이 있는데 방성균이라고 해서 미생물이 있는데 이 허옇게 핀 이게 방성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성균에 활발하게 되면 그러면 냄새가 방성균의 냄새가 흙냄새예요. 그래서 그 커피는 거의 다 분해가 됐고 지금 방성균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유기물들이 미생물과 발효작용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온도를 55도씨에서 60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맞춰줘야 비로소 좋은 퇴비가 된다. 퇴비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련된 시설로 우리를 안내하는 조호상 대표. 그런데 웬일인지 텅 비어있는 모습인데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대표님,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커피 찌꺼기하고 다른 유기물들을 이용해서 배지를 살균 발효시킨 배지를 가져와서 종균 접종해서 여기서 배양을 하고 배양이 끝나면 재배도 하고 하는 버섯 재배사입니다. 원래 이 재배사에서는 1년에 4번 꼴로 느타리 버섯을 수확한다. 영양분이 많은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배지에서는 버섯이 잘 자랄 수 있고 퇴비까지 주면 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섯을 이렇게 재배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배지를 만드는 것들은 배지 만드는 원료가 상당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가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처음 실험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10년. 당시엔 수거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기술도 미비해 실패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커피 찌꺼기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많은 시민들이 커피점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커피 찌꺼기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드물죠.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그런 인식도 바꾸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2번에 걸쳐서 했죠. 자원으로 활용하는 예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버려지지 않고
정말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시민들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시범 사업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커피 찌꺼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또 환경부에서는 한 커피 전문점과 함께 커피 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 사업 협약을 맺고 전국 매장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회수해 친환경 퇴비로 만들었으며 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선 커피 찌꺼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 버려지는 것 갖다가 자원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같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배출자나 아니면 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부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커피 찌꺼기 재활용 업체들의 사정은 어떨까? 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이곳에선 주변에 연계된 커피숍에서 매달 약 3톤가량의 커피 찌꺼기를 수급받아 재활용하고 있다. 지금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커피 원료를 받아서 건조시키는 작업입니다. 요거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140도로 3시간 정도를 건조하는데 이거 작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타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은 3시간 140도. 근데 여기에 이제 커피에 남아있는 수분 잔량은 0.3%로 맞추고 있습니다. 잘 건조시킨 커피 찌꺼기는 플라스틱 원재료인 PP 성분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와 배합해 용도에 맞게 제품을 만든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커피 전문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커피 찌꺼기를 수급했다는 이곳. 지금은 연계된 곳에서 무상으로 커피 찌꺼기를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실험 끝에 커피 찌꺼기와 PP 성분의 배합률을 알아내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외 판매 중인 3D 프린터 원료예요. 이거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뭐 네덜란드, 미국 이런 데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출력이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친환경 재료이며 다공성 물질인 커피 찌꺼기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 제품의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다는 자부심도 크다. 이 커피 찌꺼기를 버렸을 때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다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저희가 수거해서 생산을 해낸다면 이건 곡물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곡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좋고 환경도 좋고 미래 후세에도 좋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 올바른 도시 농업을 통해 선순환 도시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는 이곳은 텃밭 조성과 수확물 판매까지 다양한 도시 농업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혜숙 대표는 커피 찌꺼기 퇴비를 활용해 도시 텃밭을 가꾸며 커피 찌꺼기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에서 냄새나는 개분이라든가 가축분 퇴비를 쓰게 되면은 도시민들이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냄새가 나오면 또 텃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냄새보다도 중요한 거는 도시에서 커피 찌꺼기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 커피 퇴비를 저희가 퇴비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뿌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자원순환의 효과도 있으면서 이 커피 퇴비로 지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커피 퇴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주변의 커피 전문점의 도움을 받아 커피 찌꺼기를 수급하고 있다. 작은 텃밭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키워내는 작물의 수만도 무려 100여 가지. 작물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한 달 주기로 뿌려주는 퇴비의 양은 한 번에 약 100kg 정도다. 1년으로 치면 그 양이 상당하다. 저희가 커피 퇴비 뿌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 자란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비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면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조금씩 나눠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가져가는 거 하면은 한 1.5톤 정도 저희가 1년 동안에 만들어내는 퇴비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백혜숙 대표는 일반인들에게 커피 찌꺼기로 퇴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커피 찌꺼기를 이 정도 분량 정도 되면 한 300g 정도 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요. 300g 정도 여기 체에다가 올린 다음에 이렇게 걸러줍니다. 걸러주는 이유는 혹시 모으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가볍게 체로 한번 이렇게 걸러줍니다. 커피 찌꺼기 300g 정도에 퇴비 제조용 미생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는데 이는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며 미생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퇴비의 발효를 촉진시켜주기도 한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발효를 시키면 친환경 커피 찌꺼기 퇴비가 완성된다. 대표님 지금 과정이 다 끝난 건가요? 네, 이걸로 끝인데요. 이 작물이 없는 화분에는 이렇게 묻어놨다가 한두 달 뒤에 작물을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페트병에다가 넣어서 한두 달 정도 발효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화분에 넣어주면 화분에 있는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페트병에서 한두 달 발효시키는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 이 과정 없이 그냥 화분에 넣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진행되고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퇴비가 일반 퇴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보통은 이제 가축분 퇴비 20kg을 5평에 뿌려주는데요. 저희 커피 퇴비 같은 경우는 한 3kg 정도만 뿌려줘도 원활하게 작물들이 잘 자라고 또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흙 속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안 나죠. 그 다음에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거 미생물이 풍부한 그런 퇴비를 손쉽게 뿌려서 작물 가꾸는 그런 즐거움까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커피 찌꺼기 퇴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작물 생육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반 퇴비와 커피 찌꺼기 퇴비, 그리고 퇴비를 주지 않았을 때 작물의 성장 속도와 영양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저희가 딸기하고 레디시, 상추 이런 작물을요, 가축분 퇴비 줬을 때하고 커피 퇴비 줬을 때 아무런 퇴비를 주지 않았던 그 3가지 비교 실험군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요, 딸기 같은 경우는 커피 퇴비를 넣었을 때 꽃도 더 많이 피고 열매도 더 많이 맺혔고요. 그 다음에 당도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커피 찌꺼기 퇴비는 미생물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주변의 공기 정화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야말로 버려진 커피 찌꺼기에 쓸모있는 변신이다. 이 같은 커피 찌꺼기 퇴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실제 농가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 하남에서 하우스 농장을 하고 있는 임근정 농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지금 겨울이라서 퇴비 주는 시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관행농법에서는 아닌데 저희가 유기농을 하는 경우는 겨울에 한번 주고 또 봄에 다시 추비를 한번 더 주면 훨씬 더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쪽파와 마늘, 시금치 등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는 임근정 농부. 일반적으로 퇴비를 주는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밭을 잘 다져 놓아야 봄 농사에 도움이 된다. 한 번에 약 100kg 정도의 커피 찌꺼기 퇴비를 쓰고 있다. 또 이게 겨울에 해놓으면 겨울에 이게 땅심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이제 내년에 씨앗할 쪽파예요, 이게 지금. 올해로 3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커피 찌꺼기 퇴비. 일반 퇴비를 쓸 때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 사용하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보다? 다른 거 사용할 때랑? 예, 이걸 쓰면 아무래도 그 벌레, 충 이런 게 덜 달라들어요. 그래서 훨씬 농약 안 해도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식자재를 만들 수가 있죠. 3년 전 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커피 찌꺼기 퇴비를 소개받아 그 후로 쭉 이 퇴비를 쓰고 있다는 임근정 농부. 일반 퇴비를 쓸 때보다 병충해는 줄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물을 키울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퇴비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를 사용하시면 일반 퇴비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아요? 예, 약간 비싸요. 제가 전에는 개분을 썼었는데 개분보다는 한 1.2배 정도 더 비싸요. 그런데 수확량이 그리고 또 그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더 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올봄 농사부터는 직접 커피 찌꺼기 퇴비를 만들어 활용해 볼 생각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퇴비를 사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농가에 큰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걸 수거하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이제 농가에 어디다가 수요처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수요처가 그걸 활용하는 방안까지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머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 돈이 더 많이 든다면은 이거는 좋은 활용 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연간 약 10만 3천 톤. 지금까지 이 커피 찌꺼기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유기물과 풍부한 섬유소가 들어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가성 자원이기도 한 커피 찌꺼기. 이를 자원화하려는 노력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자원 순환 시스템으로의 제도는 미비해 보인다. 커피 쓰임이 지속적이고 대중화될 수 있게 이를 뒷받침해줄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